음. 송정희 낭독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손님, 우리 음. 김미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낭독학교에서 그리고 낭독이라는 낭독회로 그 음. 권윤덕 그리고 낭독 네.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맡아 주셨어요. 작업 좀 음.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한 작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어 좀 한 작가의 깊이 있는 전 작품들을 보는 계기가 저는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전체를 다 다뤘다기보다는 일부 작품들만 선별해서 낭독을 하긴 했지만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음.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기회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그림책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권윤덕 작가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품 세계에 음.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음. 좀 면밀하게 보셨다라는 얘기를 해 음. 주셨어요, 지금. 그 네. 면밀하게 보는 과정에서 음. 이번에 또다시 발견한 어떤 작품 세계라든가 작가 음. 세계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음. 이 권윤덕 작가는 우리나라 그림책에서 초창기부터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책계에서 큰 나무 같은 그런 작가셨는데, 저도 그다음에 이분이 가장 그림책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회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4.3, 그다음에 베트남전, 그다음에 광주 운동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림책이라는 게 이렇게 묵직한 이야기까지 담을 수 있다고 어떤 그림책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 주신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책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책부터 다시 봤는데 이 작가의 생각이 바뀌고 이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냈는지, 한 3년에 한 작품씩 내게 됐었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사고와 고민과 인연들이 다 빚어낸 게 그 책 한 권으로 나오는 거구나를 다시 봐 가지고 작가님도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다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선한 의지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거를 부추기는 것들을 하려고 어떤 얘기는 사회 폭력이라든가 국가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이렇게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한쪽 일부분만 봤다라면 조금 넓고 깊게 봤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와, 좋은 만남이었네요. 네네. 네. 직접 만나셔 가지고 음.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네네. 네. 이야기도 이번에 나누셨기 때문에 네. '이야기에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그 권 작가님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음. 아직도 쪼끔 음.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 쪼끔 네. 얘기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다룬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구조들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 몸 상태가 조금 더 회복이 되셔야 증언들이나 이것들을 다 들어서 캐릭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 전이어서 열심히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해서 마지막 그것까지 완결하고 싶으시다라는 소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공연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따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되게 솔직하셔서 생활이 그림책에 그대로 다 나오는 분이구나. 어떤 것들이 걸러내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고스란히 담겼구나라고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음. 네. 그냥 정말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인 네네. 거네요. 네. 음. 그래요. 이번에 또 이렇게 진행을 맡아 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그림책에 관심 있는 음. 낭독가들 또 이렇게
안에 내부적으로는 지도도 잘 해주시고 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미옥쌤. 그 그림책 강사로 활동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음, 그림책 활동가로 해서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이랑 만나고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이론이라든가 뭐 그림책만 가지고 어른을 만나고 이렇게 한 것들은 한 8년 이상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 하고 알리는 계기를 좀 만들려고 했고, 이 그림책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매개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책 읽어주기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아이 둘 있는 경우에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그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읽어주기 봉사도 일부러 그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지도 한 10년 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시간들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다 컸거든요. 이제 24, 21 이러기는 하는데, 어, 그림책을 보고 사 모으기도 하고, 그림책을 보면서 힐링하기도 하고, 그 매력에서 아직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동안 꾸준히 그림책에 푹 빠져서 사셨는데 앞으로라는 이야기까지 하실 만큼 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에게? 네. 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일반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시도 짧아요. 그래서 그림책의 글들은 시 같다라는 표현도 해서 함축적이에요. 함축적이고 그림도 만화 같은 경우는 사건이 계속 어떤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잖아. 영화도 그렇고. 그런데 이 그림책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주도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장을 넘겨야지만 다음으로 연결이 돼요. 음,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실제의 이 물성으로서의 그림책이 매력적인 게 내가 막 빨리 넘기면 넘길 수도 있고 속도를 정말 천천히 넘기면서 보기도 하고 반복해서도 보기도 하는데 그 여백이 되게 많아요. 글과 그림 사이에 그 사이에. 그래서 독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상징들을 발견해내는 것만큼 그게 다 달라요. 그 몫이. 어, 독자가 가져가는 몫이. 그 매력이 아마 저는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책은 물론 이제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시각화되어 있는데 얘가 가장 매력을 발산할 때는 누군가가 읽어주면서 소리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그림들을 볼 때 영화 짧은 한 10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 되는데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와요. 제가 읽을 때 하거든. 제가 읽을 때는 특히 성인들은 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뭐 잘 읽는 사람이 읽어주지 않더라도 그걸 이렇게 들고서 읽어줬을 때, 아,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 잔상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다가오는 부분이 다 다른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건 어, 이렇게 봐야 돼라는 틀이 있다기보다는, 음, 그 행간에서 알려주는 서브텍스트들을 받아내는 것만큼의 또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온 것만큼의 내가 거기 안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다가오는 부분들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새로운 요소들을 매번 반복해서 볼 때마다 찾더라고요. 저희가 못 보는 요소들까지 아주 조그만 것까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책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30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걸 보지 왜 이걸만 봐 하는데 그때마다 찾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한참 시간 두고 다시 볼 때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시 봤을 때 또 다른 게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와, 짧게 끝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되게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용어라든가, 물론 뭐, 최근에 성인을 대상으로 나온 그림책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더, 어, 해석해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대상이 아이들부터 봤을 때 어렵지 않고 아주 이렇게 체에 걸러서 알맹이만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음.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안에 그 간결함 속에 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나눴을 때 또 풍성해지고요. 얘기를 나눴을 때.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자기 음, 주도성을 가질 수 음,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미옥 쌤이 어쨌든 그림책 강사로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 낭독이라는 세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네. 들어오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푹 빠져 계시고요. 그랬을 때 이게 그림책이 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책을 낭독해 줄때 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음,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낭독을 만나면서 그림책을 좀 이제 경험하신 것들, 음, 바라보는 음, 것들, 그리고 이제 낭독에 대한 매력들 요런 음,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낭독 훈련을 받게 된 계기도 그림책이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그림책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뭐 좋아해? 하고요. 그래서 나는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해. 그래? 그러면 더 해봐. 하고 이렇게 어떤 순간에 저한테 얘네들이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더 해봐야지 하고서는 이 훈련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어떤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방송부도 하기도 했었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런 녹음 작업 같은 것들을 계속 봉사를 오랫동안 한 18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기는 했었는데, 뭔가 더 징하게 그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한 3개월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좀 저만의 동굴 속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쌓아놨던 그 벽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벽이 잘 안 부서져서 그게 부서지고 새로 쌓아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다가 어떤 선을 긋거나 하면 괜찮은데 제가 너무 낙서 같은 많은 선들을 그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내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왜 안 될까라고 좌절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음, 그게 뭐 완전하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새로운 세계들을 좀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책 물론 다른 소설이나 에세이에서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오감을 깨운다고 하잖아요. 네. 낭독이. 그것들을 깨우면서 얘를 소리를 냈을 때 저 안에 정화작용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것만큼 그것만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구나. 책을 듣는 사람한테 그렇죠. 특히 그림책을 뭐 제가 주로 읽어드리는 분들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는 어르신들 이렇게 이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내가 이 행간에 있는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걸 표현했을 때 이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주목했던 거는 낭독을 하면서 사람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상. 예전에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책을 읽어주긴 했지만, 음, 정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준다라는 느낌이 어떨 땐 좀 모호할 때도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러긴 한데, 아, 이 사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에 대한 관계 아니면, 사람이 조금 더 보인다고 할까, 이 낭독을 하면서 그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은 낭독을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휘들 이런 음, 것들은 정말 그래요. 낭독을 진하게 경험하신 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음, 그렇다라면 분명히 이 낭독의 세계로 들어오셔 가지고
미옥쌤이 이제 자기 성장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음. 안으로 이제 내적 성장을 이루는 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낙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음. 그 낙서를 지우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우는 여정에서 좀 음. 이제 동굴로도 숨으셨을 거고 예 많이 이제 충돌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겨 나가셨죠? 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뭐 녹음 봉사라든가 책 읽어 주기에서 어떤 작업들이 혼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라기보다 물론 사람들 만나서 여러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어떤 낭독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낭독은 오롯이 내 목소리에서 내가 그냥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게 없다가 그러니까 실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안 왔던 거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우선은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제가 그걸 들어야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 뭐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됐었고 그래서 좀 저의 어렸을 때부터도 돌아가서도 저의 걸어온 길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 정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해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소리라는 게 처음에는 뭐 영혼의 울림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지?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인가?' 인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의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소리가 나고 그게 소리에 묻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동안 서혜정 성우님 그 성경 낭독 챌린지를 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소리가 진짜 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피드백을 해 주시는데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음. 제가 어떻다고 제가 뭐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거를 한 달간을 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녹아내렸어요. '아 내 소리 안에 내가 그대로 다 담겨 있구나. 내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뭐랄까 더 바르게 내지는 더 따뜻한 모습으로 있을 때 '내 아 소리도 그렇게 변해 가겠구나. 그렇게 스며들면서 머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어떤 낭독으로 인해서 삶의 음. 변화와 성장까지 이루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제 쪼끔 낭독으로 더 무르익은 음. 김미옥 선생님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낭독으로 활동하고 싶으세요? 음. 저는 우선은 다양한 장르들을 좀 소화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그 문학의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얘는 얘대로 쟤는 쟤대로 좀 이렇게 색깔들을 잘 찾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쪼끔 더 뭐랄까요? 이 세계를 열 수 있는 이 나만의 어떤 나의 세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음. 김미옥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한 3년 넘게 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김미옥 선생님은 그동안은 정말 공부하는 사람? 진짜 음. 이분은 찐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 나눴던 음. 것들이 '이제는 공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음. 이야기를 한 몇 차례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떤 김미옥 선생님이 앞으로 가는 이제 낭독 이야기 또 그림책 이야기 음.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낙서를 또 지워가면서 음. 만난 낭독
이제 책을 내 인생의 책, 내가 사랑한 책 가져오셨어요. 낭독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책 좀 네.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저희가 지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각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로 했을 때 저는 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유시아 작품인데요. 재작년인가 이제 어떤 독서 토론 모임에서 유시아 작품들을 전체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봤던 책까지 좀 다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그 이후에 작년에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자세히 못 보다가 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으로 다시 만났는데 어, 좀 다르게 변화되어간 유시아 작가도 보이고요. 그 속에서 다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들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 그래서 다시 한 번을 낭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부서진 가슴에서 야생화가 피어난다라는 제목의 한 에세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음. 혹시 이 에피소드를 특별하게 좀 고르신 음,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내가 세워놓은 얼기설기에 있는 것들이 저의 가로막 같다라고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음,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의 돌멩이처럼 이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단단한 모습으로. 근데 내가 부서져야 그게 양분이 돼서 그 속에서 야생화가 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돼. 그런 어떤 고집센 모습으로 어떤 한 모습을 고집한다기보다는 정말 유연하게 열려 있고 내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조금 어, 보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에서 나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피어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의 나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된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이 유시아 작가가요. 예전엔 되게 이렇게 묵직했었어요. 얼굴도 이제 막 이렇게 그렇기도 네. 하지만, 막 소리도 무겁고 이랬는데, 이 책에서 새로 발견한 거는요, 되게 유머스러워졌어요. 음. 나이가 들으셔서 그런지. 근데 그게 본인은 그게 성장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것들이 잘 녹아 있었던 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의 이 메시지들이 좀 가슴에 가 닿았으면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김미옥 선생님의 유시아 선생님의 작품 한번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유시와 작품 중에요. 부서진 가슴에서 야생화가 피어난다. 토끼가 새끼를 뱉다. 귤밭 전체의 공기가 예민해진 것이 느껴졌다. 서귀포 귤밭에 50년 된 돌집으로 지필실을 옮긴 첫 해 여름. 귤나무 사이로 흰 토끼가 나타났다. 나는 놀라서 토끼가 달아날까봐 입을 다물고 소리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토끼도 선글라스에 장발을 한 야수를 보고 놀라긴 매한가지였다. 다음 날 보니 한 마리가 아니었다. 조금 어려배는 흰 토끼가 또 한 마리 깡총거리며 뛰어다녔다. 며칠 후에는 검정 토끼도 모습을 나타내었다. 늘상 반바지에 우통을 벗고 다니는 이웃밭 농부에게 물어보니 누군가가 집에서 키우다 귀찮으니까 내다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는 내가 남자인데도 자신의 토플리스 차림이 쑥스러운지 팔짱을 껴서 젖꼭지 부위를 가렸다.
내 돌집이 있는 귤밭은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서 토끼들로서는 사계절 맛있고 상큼한 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낙원인 셈이다. 글 쓰다가 문장을 중얼거리며 수시로 귤밭을 거니는 나의 동선 중간쯤에서 토끼들과의 마주침이 있다. 나로서는 즐거운 일이지만 뱃속에 새끼 가진 어미 토끼로서는 이 야수인간이 무척 신경 쓰이는 일이다. 내가 나타나면 아연 긴장해 핑크색 귀를 세우고 토낄 태세이다. 그러다가 뱃속에 새끼가 잘못되면 큰일 아닌가. 토끼를 안심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토끼로 변신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렵사리 토끼 모자를 구입했다. 아이들용인지 크기가 작아 꽉 끼는 토끼 모자를 얼굴에 동여매고 나타난 나를 보았을 때의 토끼들 표정을 당신이 봤어야 한다. 땅바닥을 엉근거리며 기어오르는 자신들보다는 귀가 10배는 긴 돌연변이 토끼를 보자. 흰 토끼, 검은 토끼 모두 풀 뜯던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저 토끼가 사람인가, 저 사람이 토끼인가 하는 표정이었다. 토끼라고 믿게 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철사 끼운 기다란 귀를 쫑긋 세웠다가 옆으로 늘어뜨리기도 하고 등을 동글게 움츠려 입을 오물거리기까지 했다. 대성공이었다. 토끼들은 전과 달리 내가 꽤 가까이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토끼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어미 토끼도 경계가 느슨해졌다. 귤밭 옆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닭들만 사는 빈집이 있어서 근처 빌라로 이사간 그 집 할머니가 닭모이도 주고 달걀도 걷어갈 겸 하루 한 번씩 들렀다. 닭장으로 직행하기 전에 할머니는 바다를 둘러보러 가는데 그러려면 내 돌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 갑자기 이곳에 등장한 낯선 행색의 외지인 정체. 이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가 궁금한 할머니는 나에 대해 묻기 전에 먼저 당신의 내력을 말해주셨다. 자신이 전직 해녀라는 사실과 그래서 날마다 바다를 내려다보러 가는 것이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다는 것. 이 말을 할 때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셨다. 닭들은 아들이 사다 놓고 돌보지 않아 자신이 매일 모이를 준다는 것. 그리고 귤농사는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약도 안 치고 풀도 안 베면 안 된다는 지적도 하셨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나에 대해서는 소개할 기미가 안 보이자 할머니는 일부러 구부정하게 바다 쪽으로 향했다. 다른 날 보니 스쿠터를 타고서 쌩 하고 달리셨다. 그날 토끼 모자를 쓰고 귀를 기다랗게 세우고서 귤밭에서 걸어 나오는 나와 맞닥뜨렸을 때의 할머니 표정도 당신이 봤어야 한다. 강력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굽었던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토끼들은 조용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을 인간은 왜 그토록 소스라치게 놀라는 걸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벼슬 달린 닭모자를 쓴 할머니와 토끼 모자를 쓴 내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한 것은 나 혼자만의 상상일 수밖에 없을까? 가장 엉뚱한 순간이 아름답다. 나는 당분간 토끼 모자를 고집하며 토끼이기로 했다.
새끼 토끼들이 태어나면 첫 눈맞춤부터 나를 동족으로 받아들이도록. 누가 나를 인간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 가둬놓은 걸까? 신성 불가침한 나의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얼굴을 벗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지 않을까? 사실 변신술은 인간이 가진 뛰어난 능력이다. 인간은 어린아이와 얘기할 때는 목소리를 약간 코맹맹이처럼 만들고 얼굴도 재밌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한없이 달콤해지며 그 표정과 목소리 그대로 의사를 대하는 이는 없다. 목사님과 스님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소곳이 겸손해진다. 홀로 있을 때는 본연의 나로 돌아오며 명상할 때는 자기 존재의 무한 고요에 다가간다. 그러한 내가 지금은 토끼 모자를 쓰고서 토끼들과 놀고 있다. 존재의 근원을 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의미다. 하나의 모습으로만 굳어져서 다른 모습들은 자신으로부터 제배시키는 것은 에고의 고집이고 자아 집착이다. 물기를 완전히 쥐어짠 돌에는 존재의 다양한 기쁨이 스밀 수 없다. 그때는 언제까지나 삶의 바깥쪽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것을 잘랄루딘 루미는 이렇게 썼다. 단단한 바위에 봄이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가? 흙이 되라. 부서져라. 그러면 그대의 부서진 가슴에서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날 것이니. 너무 오랜 세월 그대는 돌투성이었다. 다르게 해보라. 항복하라. 때로는 온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라는 굳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불행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불행한 순간이 있을 뿐이다. 나는 우는 인간이 아니다. 단지 우는 순간, 웃는 순간이 교차할 뿐이다. 불행한 사람, 화난 사람, 과거의 어떤 사람이 나라는 고정된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나는 인간이고 토끼이며 토끼 모자를 쓰고 눈 쌓인 한라산을 바라볼 때는 산 그 자체이고 돌집 앞 바닷가에서는 흰 파도 그 자체가 된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이 나 자신이 된다. 존재는 거대하고 불가해한 수수께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 대상에서 대상으로 하나의 신비에서 또 다른 신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낭독을 통해서 네, 삶의 변신술에 음,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낭독의 변신술은 지금 이 음, 시간 우리 미역 선생님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미옥 선생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 가슴에 이 메시지가 깊게 또 들어오는 면이 음.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무거움을 지나서 그 가벼움, 그 정수까지 가기 위해서는 삶에 얼마나 많은 예 여정들이 있겠어요. 그 여정을 함께 이렇게 걸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송정희 낭독쇼 이렇게 세 번째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네.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 주세요. 낭독 학교. 학교는 어떤 배움도 있지만 거기서 성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이자 공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어 뭐 한 3 년여는 같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좋은 사람들과 또 같이 이렇게 낭독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뭐 장소라든가 기회들이 주어진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 세 번째 손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오늘 또 정말 미혹 선생님다운 예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또 해준 음. 전체 바깥이 아니라 전체 안으로 우리를 흡수시켜 주셨어요. 그래 갖고 오늘 이 시간 뜻깊게 요렇게 꾸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나와 네. 주실 거죠? 언제든요. 아 네. 네. 저희 낭독 인연으로 더 예쁘게 예 많은 이야기들 낭독 이야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옥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낭독 많이 사랑해 사랑합니다. 주세요. 우리 김미옥 강사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